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월드컵 도우망, 유로 도우망, 챔피언스리그 도우망, 스페인, 독일, 잉글랜드 모두 도우망. 독일 올해의 선수 5회 수상에 2010년대 최고의 독일 선수이자 한때 아스날의 에이스, 아름다운 패스 축구를 구사하는 왼발의 마법사였지만 2020년 팀에서 초라한 외톨이가 되어버린 메스투 외질입니다. 1988년 10월 15일 독일 북부 공업도시로 유명한 켈젠키르헨에서 청소부 어머니와 가죽공장 노동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외질. 태어난 곳만 독일이었을 뿐이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터키인이었고 터키 음식까지 먹는 전형적인 터키인이었습니다. 물론 외질이 태어나고 자란 켈젠키르헨 지역의 보른슈트라스 동네는 독일인이 거의 살지 않는 이민자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심을 물려받아 경기장 자신이 믿는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부모님은 터키인의 혈통에 대해서 늘 강조했지만 외질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질은 4살 때까지 터키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인구 6만의 켈젠키르헨의 동네에서 유스 축구를 시작한 외질은 어릴 적부터 근처 샬케 공사의 경기장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축구와 항상 가까이 지냈습니다. 동네 유스에서 5년 가까이 지내면서 외질은 샬케 유스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무려 4번이나 떨어집니다. 17살이 되어서야 2005년 샬케 공사의 유스팀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2006년 18살의 나이에 첫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프로 데뷔를 하면서 외질은 터키 여권을 반납을 하면서 독일 대표팀을 선택을 합니다. 프로 데뷔 동시와 함께 독일 19세 이하 대표팀에 뽑힌 것이었죠. 2007년엔 후보였지만 2008년 팀 내 플레이메이커 링콘이 떠나고 크로아티아의 신성 라키티치가 들어오면서 함께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08년 겨울 휴식 기간에 샬케는 외질과의 재계약에 난색을 표합니다. 당시 라키티치라는 전도 유명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샬케 역시 외질보다 라키티치를 신임했기에 라키티치는 외질보다 실제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질은 이적 명단에 오르게 되었죠. 샬케 공사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던 많은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계약서 내용 원문이 신문을 통해서 공개되자 언론의 인신 공격이 이어집니다. 19살짜리 신예가 연봉 20억을 거절했다. 돈을 쫓는 어린 스타가 샬케에서 뛰고 있다고 흠집을 냈고 대중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외질은 동료들에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외질이 샬케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맨유는 호날두가 17골, 루니가 14골을 넣으면서 2007년 리그를 제패한 최강팀이었습니다. 외질은 매우 놀라웠지만 해외로 나가는 것 그리고 가족과 떨어지는 것에 익숙치 않았죠. 샬케와의 갈등으로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맨유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그 다음이 2004년 분데스리가와 컵 대회를 우승한 브레멘이었습니다. 챔스에서도 아약스, 첼시를 격파하고 2006년엔 바르셀로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가 메시에게 통안의 동점골로 이기지 못한 적도 있었죠. 마침 브레멘은 4년간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던 미구가 보르도로 이적을 하면서 팀의 지휘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질은 브레멘의 축구 스타일을 선호했고 그렇게 외질은 샬케에서 총 43경기와 4번의 챔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러 떠납니다. 이종료는 50억. 브레멘에 도착했지만 팀 내에서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잡은 디에구의 존재가 너무 강력해서 많은 출전 시간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나왔던 경기에선 그저 드리블이 뛰어난 유망주만큼의 실력만 보여주었고 무리한 드리블로 인한 실수도 종종 나왔습니다. 하지만 2008-2009 시즌 디에구가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서 경기에 결정하고 두 번째 옵션이었던 아론 헌트에게 기회가 넘어갔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 덕분에 결국 외질이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 친정팀 샬케 공사와의 경기에서 활약. 디에고가 돌아와선 왼쪽 날개로 출장을 하면서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리그 28경기에서 3골 15도움. 디에고는 내가 떠나도 공백을 외질이 막아줄 것이기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며 말에 독일 언론에선 제2의 디에고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디에고여서 이런 반응은 엄청난 극찬이었습니다. 곧이어 독일 성인 대표팀에서 외질을 호출합니다. 2009년 2월 20살의 나이에 노르웨이 전통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독일 축구 팬들은 여전히 외질을 터키 용병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 외질은 독일의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여름 디에고가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자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외질이 꿰찼고 더욱 경기를 리드합니다. 브레멘 팬들은 외질을 아예 메시라고 불렀죠. 브레멘의 리그 성적은 이전과는 형편없었지만 외질은 지난 시즌보다 더욱 슈팅이 날카로워지면서 9골 17도움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에 외질은 챔스에서 인터밀란의 감독 무리뉴 감독을 만나면서 에이전트에게 꼭 무리뉴에게 지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화가 온 것은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었습니다. 벵거 감독은 독일어까지 구사할 줄 알았죠. 시즌이 끝나고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으로 뽑혀서 명실상부 토마스 밀러와 함께 남아공 월드컵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을 합니다. 발락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우고 가나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는 좋은 모습 등으로 팀을 16강으로 이끕니다. 독일 공격의 시발점이 외질에게서부터 나왔고 16강전 잉글랜드를 박살낼 때 거의 모든 골이 외질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외질의 활약은 사비, 스네이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외질이 월드컵에서 첫 골을 넣을 때 기분은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던 기분보다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만큼 월드컵은 외질에겐 환상적인 시간이었죠. 순식간에 스포트라이트가 외질에게 쏟아졌고 브레멘 측은 맨유, 첼시 등에게 러브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의 팩스도 받긴 했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브레멘과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적 시즌 막판 레알 마드리드로 200억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선수로서 성장을 원했고 평소 무리뉴 감독을 좋아해서 40분이나 통화를 한 끝에 마음을 굳힙니다. 당시 레알의 플레이메이커는 카카였습니다. 카카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외질은 생각을 했고 8월 5일 카카의 무릎 부상이 겹치면서 미드필더진에 무난히 안착합니다. 그러나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터라 팀원과의 호흡은 맞지 않았습니다.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독일어만 할 줄 알아서 다른 외국어 소통이 원활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외질의 폭풍 활약이 시작됩니다. 특히나 디마리아와의 호흡은 환상에 가까웠을 정도였죠. 2010-2011 시즌 메시를 제치고 유럽의 도우망을 달성합니다. 특히 챔스 16강 2차전 리옹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3골차 대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질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벤제마와 디마리아의 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는데 욕심을 부렸다면 두 장면 모두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더 좋은 자리에 있던 동료를 이용해 찬스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팬들은 2002년 챔스 우승 당시 지단을 연상케 하는 활약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하지만 외질은 나는 절대 지단과 비교될 수 없다. 내가 레알과 같은 B클럽에서 뛴다는 사실은 자랑스럽지만 지단은 나와 차원이 다른 선수다 라고 겸손을 드러냅니다. 2011-2012 시즌 라리가 도우망과 유럽 도우망을 동시에 석권을 합니다. 측면 플레이를 만드는 것은 외질이었고 공간 창출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즌 7골과 20도움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2013년 안젤로티 감독이 오고 나서 디마리아의 뛰어난 활약 이스코를 키우려는 스페니쉬 정책, 베일 때문에 빵꾸 난 돈 등 여러 이유로 외질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2010년 이후 외질과 메시보다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없었고 이 둘은 공동으로 47도움을 올리고 있었죠. 계약 기간은 2년을 남기고 있었고 제시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인 아버지와 회장 페레즈와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외질은 전화기를 들어서 아르센 벵거 감독에게 전화를 겁니다. 팬들은 절대 외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외질은 이적 시장 마감 30분을 남기고 아스날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레알 팬들은 베일의 영입과 기존 자원의 잔류로 최강의 전력을 꾸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질의 이탈로 멘붕이 온 반면 아스날 팬들은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매년 이적 시장에서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던 아스날이 드디어 제대로 된 큰 계약을 한 것입니다. 외질은 레알을 떠나면서 자신의 SNS에 고별사를 남깁니다. 외질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한 3년간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스날 역대 이적료 1위인 720억을 기록하며 유니폼을 갈아입은 외질은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레알에선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은 것과 달리 벵거는 외질을 풀타임으로 계속 돌리면서 혹사시켰고 브라질 월드컵마저 괴체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바이른 미넨과의 챔스 16강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아웃이 됩니다. 아스날 팬들의 시즌 초반 외질 찬양 분위기에서 그 돈으로 당시 신기에 가까운 수아레스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질이 크랙형 선수가 아니고 조합을 잘 갖춰야 도움을 주는 선수인데 아스날 선수 주력이 대부분 부상으로 빠졌고 연계를 해줄 만한 지루까지 부진이 겹치면서 외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팬들은 외질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메시 같은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런 유형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죠. 독일 국대에서의 외질은 달랐습니다. 그를 메시로 만들어줄 만한 밀러와 괴체, 시얼레 등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브라질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한 골도 넣은 적이 없었지만 2014 월드컵에서 무려 7골을 때려박으며 무결점 팀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 당시 프랑스 축구의 전설 플라티니가 외질의 유니폼을 받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외질에 대한 극찬이었죠.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보다
작고 가벼웠지만 외질 머릿속엔 아름답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14-2015 시즌 알렉시스 산체스가 영입되었지만 벵거가 전술을 4-4-1-2를 가동을 시키면서 외질은 다른 선수들에 빌려서 어쩔 수 없이 윙으로 뛰게 됩니다. 레알 시절도 윙의 모습은 그닥이었던지라 시즌 초반 외질의 폼은 엉망이었고 무릎 부상, 인대 파열로 12주간 아웃이 됩니다. 팬들은 아스날의 의료진은 대체 뭘 하길래 부상자가 이리 많냐며 벵거의 훈련 방식까지 비난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다행히 산체스가 새로운 에이스 역할을 자처하면서 팀이 유지되었고 돌아온 외질은 폼을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강팀과의 경기가 약하다는 평을 뒤로하고 맨유 모나코전에서 돋보이는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후반기에 팀이 7연승을 거두는 파죽지세 속엔 단연 외질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FA컵 결승전에서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뽐내며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2015-2016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온 폼이 유지를 넘어서 미친 활약으로 이어집니다. 아스날의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며 아스날의 골은 외질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거의 매 경기에 도움을 쌓아 역대 최단기간 10도움을 작성합니다. 그래도 아스날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산체스가 혹사에 시달려 기복이 심해지자 아스날의 핵심 선수로 레알 시절을 뛰어넘는 활약을 합니다. 지난 시즌 부상 후 단련한 체력 훈련이 이번 시즌 빛을 발휘해 풀타임에도 지친 기색이 사라집니다. 12월 29일 본머스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키패스 9회를 넣어 시즌 EPL 한 경기 최다 키패스 기록을 세웁니다. 패스 성공률 95%는 덤. 아스날은 외질이 없으면 공격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웰백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하고 후반엔 직접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팀은 레시포드라는 신인 선수에게 얻어맞아서 패하고 말았죠. 이처럼 외질이 떠먹여주는 패스가 엄청나게 많았고 디마리아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56개의 키패스를 기록할 동안 외질은 97개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움 횟수가 줄었는데 공격수들이 마무리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유럽 전체 도움 1위에 올랐지만 팬들이 시즌 125개의 유럽 빅리그 100개 이상의 키패스를 못 받아먹은 다른 선수들을 대차게 깠습니다. 2016-2017 시즌 아스날 팬들이 염원하던 수비수 보강이 이루어졌고 무스타피가 옵니다. 시즌 초반 챔스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순항했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폼이 최악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팀만 만나면 힘을 못 쓰고 팀 내 최저 평점을 받는 등 클로킹 모드를 시전하는가 하면 외질의 힘을 못 쓰면 팀은 무조건 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팀 전술은 산체스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팀 주축 선수들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자 외질이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야 했고 폼은 폭락했습니다. 키패스를 넣어준 유형의 선수가 너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 공을 잡아도 전방에 아무도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흑역사로 기록된 시즌이 끝나고 외질이 팀에 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무렵 외질의 재계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17-2018 시즌 되어서도 외질의 폼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국가대표에서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티모 베르나의 선제골을 돕고 노르웨이전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까지 기록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은 참담하게 조별 예선에서 무너지고 말았지만 외질은 수많은 키패스를 생산해냅니다. 외질은 터키와 독일 사이에서 여러 정치적인 일들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2018년 7월 국대를 은퇴했습니다. 2018-2019 시즌 에메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외질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 유로파 우승 실패 이후 위상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팬들의 87%가 팀을 떠나라고 투표까지 했죠.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외질을 쓰지 않는 것은 전술의 큰 모험수였지만 2019 시즌이 들어서면서 아예 전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스날의 2019년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외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외질이 투입되면 중앙 공격의 질적 향상, 볼의 유연한 전개, 패스 마스터의 존재 등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돌파가 안 되고 직접 캐리가 없고 기복이 없더라도 외질은 팀의 에이스였던 것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에메리 감독에서 젊은 아르테타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뀐 후 외질은 자신에게 전술을 맞춰주는 아르테타의 스타일에 부응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는 고질적인 타락박 부족은 그를 결국 주전자리에서 끌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 생활 14년 만에 외질은 리그 20경기에도 나오지 못하며 2도움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탑급 시야를 갖고 공간 창출과 적재적소에 집어넣는 양질의 패스는 숏패스와 롱패스를 가리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외질은 전술 또는 선수들과의 호흡이 영향이 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르테타의 전술과 충돌을 일으켰고 2020년 여름 윌리안이 아스날로 합류하면서 외질의 입지는 좁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실제 윌리안이 2020년 개막전에서 이 도움으로 외질을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올 시즌 부활의 시즌이 될지 이별의 시즌이 될지 지켜봐야 할 선수 위기의 남자 메스투 외질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부상과 복귀, 부상, 복귀를 반복하지만 또 나올 때만큼은 1인분은 해주는 축구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